이 나이 먹고 보니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게 딱 5가지 있더라고요. 젊을 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90년을 살아보니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고요? 이 5가지를 자랑하는 순간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되거든요. 우리 옛말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자랑은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걸 안 자랑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경하고 좋은 인연이 남고 인생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저 역시 자랑을 많이 했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좋은 인연도 많이 놓쳤습니다. 오늘 저는 90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지혜로운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쓸데없는 자랑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돈 자랑. 돈이 많을수록 조용해야 합니다. 돈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조용히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60대에 목돈을 모았을 때 주변에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원수가 됐어요. 82세 이만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옛날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처음엔 고맙다고 하더니 나중엔 나를 피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랑 30년 넘게 연락이 끊겼어요. 이만수 어르신의 사례는 제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평생 친구였던 사람들이 서로 등 돌리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거절하면 원수가 되고 빌려줘도 돌아오지 않는 돈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식벌 되는 조카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10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 조카는 오지 않고 가족 간에도 서로 얼굴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질투를 부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속으로는 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서 우리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쌓이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복권에 당첨되어 5억을 받았다고 자랑했다가 몇 달 만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이제 돈이 많아서 우리와는 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진짜 친구를 잃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도 생깁니다. 반대로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갑자기 친절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밥을 사겠다고 하고 친한 척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70대 때 목돈을 마련했는데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연락 없던 사람들에게도 연락이 여러 번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아도 조용히 계좌에 넣어두세요. 돈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특히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인증샷을 올리거나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대신 조용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누군가가 돈 얘기를 꺼내면 난 그럭저럭 먹고 산다고만 하세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럭저럭 살만해요 라고 가볍게 넘기세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재산 상태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다면 돌려받을 생각 말고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이건 선물이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갚으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돈에 대해 조용히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더 부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소하게 살며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도 더 진실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 건강 자랑, 건강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건강입니다. 특히 젊을 때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다. 약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60대까지 정말 건강했거든요. 하루에 산을 2번 오르내리고 약 1번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랑하다가 큰 코 다쳤어요. 79세 김정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자랑했었죠. 그런데 70 넘으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결국 남들보다 더 아프게 살고 있어요. 김정수 어르신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저도 한때 건강을 자랑했다가 나중에 부끄러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게 모두 내 노력과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이 운과 유전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라는 걸요. 젊을 때 건강 자랑하면 나이 들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몸은 영원히 젊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제가 60대까지는 정말 건강했지만 70대 중반에 갑자기 척추관 협착증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병원 안 가본다고 자랑했던 제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다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을 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평생 나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자랑했는데 80대에 폐렴으로 2달 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건강할 때 너무 자랑했던 탓에 아프게 됐을 때 심리적 고통이 배가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자랑은 주변에 아픈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아픈 것이 아닌데도 마치 노력이 부족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웃 중에 젊은 시절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제가 무심코 나는 약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자랑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의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제 말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교만하면 관리가 소홀해집니다. 건강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져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라는 자신감이 과도해지면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몸의 작은 변화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이 커진 후에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형님은 나는 암에 걸릴 일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담배를 피웠지만 나는 폐가 튼튼해라며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죠. 결국 폐암 사기가 되어서야 발견했고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교만하지 않고 정기검진을 받았다면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할 때도 운이 좋았다라고 겸손하게 말하세요. 건강한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세요. 건강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자랑하지 말고 관리하는 습관을 공유하세요.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저는 매일 30분씩 걷고 있어요. 또는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와 같이 구체적인 습관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건강하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제가 80대에 접어들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건강하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관리하며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자식 성공 자랑 자식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자식의 성공입니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랑이죠.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서울대 교수야 라며 자랑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자식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랑 좀 그만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75세 박영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판사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했더니 친구들이 하나둘 피하더라고요. 나중엔 아들도 엄마 제발 그만해라고 하더라고요.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비교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자랑을 할 때 듣는 사람은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식 자랑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제 친구 중에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회사를 차렸다며 자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고 축하해줬지만 나중에 그 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친구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죠.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과도한 자랑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SNS가 발달해서 부모님이 자신을 자랑한 내용이 금방 퍼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나 친구 사이에서 너희 부모님이 너 자랑을 엄청 하던데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제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그 사실을 동네방네 자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많이 자랑하셔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 자랑이 아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키워서 이렇게 됐다는 말은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서 저렇게 됐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은 자식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제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시켜서 의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할아버지, 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노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제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고맙다라고 말하세요.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대신 정말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식의 성공은 그들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운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부모로서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우리 아들은 이라고 시작하지 말고 먼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세요. 모든 부모에게 자신의 자식은 소중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들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조용히 응원하세요. 자식을 자랑하는 대신 조용히 응원하고 지지해 주세요.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은 자식에게 직접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 자식 자랑을 적게 하는 부모일수록 자식과의 관계가 더 돈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취를 인정해주면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4. 젊은 시절의 무용담. 옛날엔 내가 말이야는 금물. 네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젊은 시절의 무용담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이야기, 사업할 때 이야기, 연애했던 이야기 등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들려주곤 했죠. 젊을 땐 다 그럴 수 있어요. 81세 최병호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내가 싸움도 잘하고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다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다들 그때는 그랬겠지 하고 흘려듣더라고요. 나만 신나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최병호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젊은 시절의 무용담은 말하는 사람만 즐겁고 듣는 사람은 지루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과거 이야기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랑거리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강했는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언제 이야기가 끝날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마라톤도 뛰고 태권도 3단이었다고 자랑했는데 나중에 손주가 친구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계속해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는 그저 지루한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지금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저의 친구 중 한 명은 항상 내가 젊었을 때는 하루에 술을 3병씩 마셨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만 추억하며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랑보다는 그때 배운 교훈을 전하는 게 낫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대신 그때 배운 교훈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고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자랑이 아닌 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50대일 때 사업을 크게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50대에 직원이 꽤 되는 회사를 운영했다고 자랑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배운 점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저의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담 대신 그때 이런 걸 배웠다라는 교훈을 이야기하세요. 젊은 시절의 화려한 이야기보다는 그 시절에 배운 교훈을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고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자랑이 아닌 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입니다.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재와 연결해서 말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와 연결시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 변했다 또는 그때 배운 것이 지금도 도움이 된다와 같이 말하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닌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간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할 때는 핵심만 짧게 말하고 듣는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관심을 보이면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을 나누는 사람이 더 존경받고 젊은 세대와도 더 잘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인맥자랑 누구를 안다는 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인맥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알아. 나는 그 정치인과 친하다와 같은 이야기들이죠. 저도 한때는 인맥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유명 인사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대단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이더라고요. 90세 이순자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안다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 인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이순자 어르신의 말씀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인맥을 자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의 가치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빛을 빌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항상 나는 국회의원 아무개와 친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그 국회의원 친구라고만 부르게 되었고 그 자체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자 그 친구는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래서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를 아는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유명한 배우와 친하다고 말해도 듣는 사람은 그래서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인맥 자랑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유명 정치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이 저와 대화할 때 불편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가까운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정치인 이야기는 너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 진짜 중요한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권력자와의 얕은 인연을 자랑하는 대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 경험에서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제가 자랑하던 대단한 인맥이 아니라 평소에 진심으로 관계를 맺어온 평범한 이웃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명한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평소에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아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신경 쓰세요. 인맥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의 인품과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굳이 인맥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자체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자랑하지 말고 그 관계에서 배운 점을 공유하세요. 만약 유명한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만남에서 배운 점이나 깨달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이런 가치관을 배웠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자랑이 아닌 의미 있는 대화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화려한 인맥보다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힘들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수백 명의 얕은 인맥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인맥을 자랑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인품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알려드린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기억하세요. 돈 자랑하면 친구를 잃고, 건강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자식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지고, 젊은 시절 무용담을 떠들면 지루해지고, 인맥 자랑하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돈 때문에 친구를 잃었고
김정수 어르신은 건강 자랑했다가 부끄러워졌으며 박영자 어르신은 자식 자랑했다가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최병호 어르신은 젊은 시절 무용담을 떠들었다가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걸 느꼈고 이순자 어르신은 인맥 자랑이 결국 무의미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많아도 조용히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건강할 때도 겸손하게 아픈 사람을 배려하세요.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응원하세요. 과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세요. 인맥보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세요. 제가 90년을 살아보니 결국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 후반기에 더 행복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가식 없는 진짜 친구들이 곁에 있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했으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높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옛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랑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자랑했다가 후회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 나이 90살, 긴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랑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이 아닌 진심과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때 더 큰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